예술 두 번째 시간은 고대 미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미술의 작품들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미술은 조형 예술, 건축 분야에서 세련되고 수준 높은 제작 기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석재, 목재를 구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이 있었지만 진흙을 통해 신전, 궁전을 지었다고 하죠. 대표적인 유물로는 우르의 지구라트 신전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약 기원전 2096년에 만들어져 후대를 거치면서 높아졌습니다. 갈대를 섞어서 만든 진흙 벽돌을 쌓았으며 외벽은 불에 구워 만든 벽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실 세계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무덤과 같은 건축보단 권위를 보여주는 신전, 궁전 등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수메르인 조각상을 살펴보자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원래보다 더 크게 조각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눈이 큰 만큼 신에 대한 경외심, 영적인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조각상으로는 구데아의 초상 조각이 있습니다. 남부 도시 라가시의 통치자였는데 20여 개가 넘는 구데아상이 발견되었죠. 모두 두 손을 모아 망토를 걸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옷 하단 부분에는 신에게 바치는 헌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이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었다는 의미로 종교적, 정치적 권위까지 내포하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또한 그 당시 건장한 통치자상이 요구되었기에 팔, 어깨에 사실적인 근육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시리아의 부조 작품인데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조는 평면상에 형상을 입체적으로 조각하는 조형 기법을 의미합니다.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이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왕궁 벽을 장식하여 용맹함을 보여주며 정치적 권위, 힘을 표현하였습니다. 걸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냥하는 모습, 피 흘리는 사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건축물은 이슈타르의 문입니다. 신바빌로니아 시절에 지어진 건축물로 푸른색을 내도록 만든 벽돌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죠. 거대한 성벽으로 방어력이 대단했으며 복원한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성벽에는 위의 사진처럼 용, 황소, 사자 등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신들을 기리기 위해 새겼다고 합니다. 성문에는 신의 모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두 개의 강 중심으로 대평원이었기에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이 유물이 소실되었고 현세를 중시했기에 보존에 신경을 쓰지 않아 남겨진 작품 수가 적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집트 미술은 종교 정치적 권위가 작용하며 발전하였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사후세계를 믿으며 내세를 중점으로 다루었죠. 그렇기에 건축, 회화, 조각, 공예 등이 장래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미술을 영혼을 위한 미술, 죽은 자를 위한 미술 등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러한 이집트 미술은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일정한 비례 관계를 유지하며 독특한 방식을 가졌죠. 사람의 형상에서 머리와 팔, 다리는 측면을 향하고 눈과 몸통은 정면을 향하는 묘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이 약 3000년 동안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물을 세부적으로 체계화시켜 묘사했는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기를 추구했죠.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크기로 그리기도 했는데 지금 보이는 네 바문 무덤 벽화를 보자면 가운데 사람은 높은 관리기에 가장 크며 옆이 아내이고 다리 사이에 딸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크기가 달랐던 것이죠. 이 조각상은 이집트 고왕국 시기의 왕 멘카울의 조각상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는 정형화가 조형물에서도 나타납니다. 대상을 제대로 관찰해서 빌의 윤곽, 개성을 정확히 표현하였습니다. 이어서 볼 유명한 작품으로 사자의 서가 있습니다. 사자의 서는 사람이 죽어서 사후세계로 가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죠. 재판관 오시리스와 검사 호루스가 있고 아누비스가 저울로 죽은 자의 심장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우면 악어와 하마의 모습을 한 아뮤트 신이 심장을 먹어버립니다. 이는 영혼이 소멸됨을 의미하죠. 이처럼 이집트 전통 양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나 잠시 바뀌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크나톤 왕이 다신교에서 태양신을 믿는 일신교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물 묘사가 엄격한 형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석판에서 나타나듯이 아크나톤 왕과 왕비가 시선을 맞추면서 아이도 다정하게 부모를 보고 있죠. 부드럽고 가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다시 전통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대표적인 고대 미술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미술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미술은 현실 세계를 중요시하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전, 궁전들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이집트 미술은 사후 세계와 영생을 믿었기에 내세를 중심으로 하는 성향을 가졌죠. 또한 건축, 회화, 공예 등의 정형화된 방식을 사용하며 약 3000년 동안 유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대 미술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고대 그리스 미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